오늘은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도시농업, 그리고 즐거움의 시작, 도시농업 엔조이시티 팜이라는 주제로 도시 곳곳에 그린라이프의 힘을 불어넣고 있는 패널분들과 또 도시민들의 농촌, 농업, 농부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촌 모두가 행복한 도시농업을 꿈꾼다는 의미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티팜 토크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에너지 넘치는 기념 공연이 있을 텐데요. 신명나는 트로트 가수 다니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해볼게요. 엄지척이 나오면 같이 이렇게 엄지척 해주셔야겠어요? 엄지척, 엄지척 착상하고 감정 다가오네.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쳐요. 엄지척, 엄지척 천생연분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엄지척. 가수 다냐 씨가 흥겨운 트로트 가락으로 시티팜 토크 콘서트의 시작을 멋지게 열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와 농촌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도시농업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플랜테리어 디자이너 겸 작가로 활동 중이신 권지연 대표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드플랜츠 권지연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실내에서 이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팁들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사실 예쁜 사진들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보시고 이제 공유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 이렇게 토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시농업과 정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농업은 결과물로 보자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고, 정원을 가꾸는 일은 관상 가치가 있는 식물들을 키우면서 정서적인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보자면 식물을 가꾼다라는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식물을 키운다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크게 보면 이제 정원을 가꾸는 일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 사실 관상 가치가 있는 식물을 심으신다기보다는 어떤 도시농업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씩 심으시는데 그 두평에서도 굉장히 많은 채소들을 키우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주변 이웃들과도 굉장히 많이 나누고 계시거든요. 식물을 키운다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학원 시절로 돌아가자면 한 10년 전인데요. 2010년도에 저희 학계에서는 도시농업이 굉장히 이슈였는데 사실 실제로 식물을 키우는 일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접할까라는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접한다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도시농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려워서 식물을 키우는 일과 정원을 관상하는 일, 또 농사 짓는 일을 바라보는 일 사이의 지점, 사람들이 정말 식물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어떤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 위드플랜츠를 시작하게 되었었거든요. 도시에서 식물을 키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도시농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께 제가 아주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는 팁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일이라고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먼저 베란다를 먼저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관상 가치가 있는 식물들도 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식물들도 실내에서 사실 키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 도시농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크게 농사나 어떤 옥상 정원 또는 도시 외곽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집에서 베란다에서 간단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어떤 플라스틱 플랜터나 사실 스티로폼 박스 같은 데서도 채소를 많이 키우시는데 그것보단 좀 더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 연출 팁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나무를 사용한 사과 박스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나무를 활용한 플랜터 박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플랜터 박스만 통일해 주셔도 훨씬 아름답게 베란다를 꾸미실 수 있는데요. 또 양철통이나 우유 박스 같은 것들 화기만 통일하셔도 단순히 채소를 재배하는 것도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게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관상 가치가 있는 관엽식물들보다도 이런 도시농업을 통해서 과채류를 재배하면서 이걸 수확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신다면 훨씬 아름답게 베란다 정원을 가꾸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베란다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디서 식물을 키우실 수 있으실까요? 창가가 가장 적합하겠죠. 사실 관엽식물들은 집안 좀 더 햇빛이 안 드는 곳에서도 식물들은 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나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햇빛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있어도 과채류들이 살 수 있는 식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잎채소들 이제 창가에서도 충분히 키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창가에 선반을 배치해 주시고 예쁜 화분에 잎채소만 심어 주셔도 훨씬 예쁘게 도시농업도 하실 수 있고 플랜테리어 효과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집은 햇빛이 잘 그래도 들지 않는데 우리 집에서 도시농업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조그만 플랜터 박스에 채소들을 심고 그 위에 LED 조명이나 식물 조명을 설치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채소를 재배하는 기계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우리 집에 햇빛이 들지 않아도 내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도시농업 내가 직접 식물을 키우고 수확해서 요리해서 먹는 기쁨을 즐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계 같은 것들로 시작을 해보셔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보시다 보면 점점 더 이 수확의 기쁨을 즐기게 되시고 그러면서 좀 더 욕심이 보통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고 예쁘게 시작을 해보시다가 점점 더 넓혀가시고 아파트 앞에 텃밭 또는 가정집 앞에 텃밭 또는 옥상 정원도 있을 수 있겠죠. 옥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옥상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평소에 식물을 많이 안 키워보셨다면 이렇게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점점 더 넓혀가신다면 훨씬 더 농사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시고 그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옥상 정원이나 야외 정원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런 도시농업, 이런 농작물을 재배할 때 보통 베드를 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냥 일반 땅에 심는 게 아니고요. 플랜터를 크게 만들어 주신다던가 아니면 플랜터 박스를 활용해 주신다던가 해서 조금 일반 잔디나 이런 관엽수들을 심는 것보다는 경계를 지어주셔서 이 과채류들을 심어주시는 경우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그 옆으로 넘어가기도 쉽고요. 그리고 잡초들을 계속 속간해 주셔야 하는데 이 구분을 해주시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 잡초와 채소의 그 혼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만 잘 지어주신다면 일반 관엽식물들과 도시농업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옥상 정원이나 마당 앞에 있는 정원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는 초록색 싱그러운 식물들 뿐만이 아니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꽃이 피는 식물들, 열매를 맺는 식물들, 그리고 단풍을 볼 수 있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물들을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키가 낮은 과채류들을 많이 심으셨다면 키가 큰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관상수들도 함께 심어서 예쁜 그 키친 가든을 만들어 보신다면 사계절 모두
우리가 식물을 가꾸는 노동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에서 자연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엽식물을 가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고 또 요리하고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도시농업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느낄 수 있고 직접 키우는 채소에 대한 그 건강함을 우리가 더 체험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코펜하겐이나 뉴욕 같은 데서는 옥상이 아주 크게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옥상을 전체를 농작물을 재배할 뿐만이 아니라 이 농작물들을 활용한 요리 클래스 그리고 농사 클래스 당연히 하고 있고요. 가드닝 클래스, 플라워 클래스 등등 이 옥상 커뮤니티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뉴욕을 여행한다면 가봐야 할 명소 중에 한 곳으로 꼽히고 있을 정도로 많은 도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농업의 가치,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를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문화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가치를 잘 알고자 한다면 먼저 작게 집에서 시작을 해보신다면 점점 더 그쪽으로 문화가 좋게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헤르만 헤세인데요. 헤르만 헤세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걸로 아주 유명해요. 좋은 글도 유명하지만요.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하루를 아뜰리에에서 일하는 시간과 정원에서 일하는 시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원 일은 명상과 정신적인 수화를 위한 것이므로 나는 혼자서 그 일을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직업이 작가였는데요. 글을 쓰는 시간과 정원을 가꾸는 시간 이렇게 시간을 둘로 나눠서 글을 쓰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라면 정원에서 일하는 노동의 시간이 명상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농업을 처음 접하실 때에 이 글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비록 힘은 좀 들 수 있지만 이게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권지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음의 위안이 되는 플랜테리어 팁을 살짝 들어봤는데요. 구체적인 자세한 팁들은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렵게만 생각한 도시 농업이 이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있고 또 누구든 쉽게 경험하고 시작해볼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디자인을 해주고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식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것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토크 시간에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음의 기사로 아시나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저기 소리쳐 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넘치고 도시 농사꾼 김미화 씨를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반가운 얼굴이십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웃음만을 주실 것 같았던 김미화 씨가 오늘은 어떤 농사 이야기를 해주실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말씀 들어볼까요?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저희 부부가 정성 들여서 한 11년 정도 가꾸고 꾸민 공간인데요. 저희의 공간은 아니고 우리 동네 농부님들과 함께하는 또 농부님들 장이 서고 이 무대에서 저희가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문화 공연을 열고 이런 공간으로서 만들어졌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하셨으면 좋았을 거를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렇게 널찍널찍 멀리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또 이것도 괜찮네요. 그죠? 분위기 좋고. 안녕하십니까? 네. 김미화라는 코미디언이 왜 농촌에 내려와서 이렇게 농업과 함께 하고 있는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한 17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젊은데 제가 얼마나 젊은 시절에 여길 내려왔겠습니까? 예. 40 초반에 아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정말 도심에서 회색 공간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만큼은 편안하게 이 시골에서 온전하게 녹색 공간을 좀 즐겨보자 하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 동네에 내려왔는데, 동네 내려와서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한 85% 계셨고요. 그분들의 어떤 삶의 자세 이런 것을 보고 저를 반성했고, 우리 부부의 어떤 생활을 반성했습니다. 너무나도 이분들이 자연과 함께 하면서 어떤 우리 이기적인 욕심이라든지 하여튼 도심에서 우리가 느꼈던 어떤 아주 빡빡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이분들의 철학이 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하고 이제 친하기를 시작하면서 농업을 좀 배웠고요. 그리고 함께 벼도 심고 콩도 심고 또 배추도 심고 뭐 깻잎, 고추 뭐 이런 농사를 막 지으면서 너무너무 농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예술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니 콩 하나를 심었는데 땅에다 심었는데 그 해에 굉장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이 뭐 엄청나게 말라 있었고, 제가 호미로 땅을 파도 땅이 안 파질 정도로 그렇게 딱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콩 한 알이 그 딱딱한 땅을 거의 아주 지구가 처음으로 생길 때의 모습처럼 이 땅을 들어 올리면서 그 콩 싹이 나오는 걸 보고 농업이 굉장한 예술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농업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프로그램을 매우 이제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날 파리에서 대학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우석훈 씨라고. 우석훈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서양에 있는 대학에 있는 그런 학생들은 밥을 먹고 나서 과일을 막 안 깎은 채로 이만큼 놔두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아주 신선한 과일을 먹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젊은 이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바로 뭐 대학생이 돼도 학교에서 그런 정말 신선한 과일을 접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회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나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도심에서 도시락 사 먹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뭐 음식을 섭취하든가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뭐 급히 김밥을 사 먹는다거나. 그래서 제가 조금 나이 든 사람으로서 반성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정말 우리 딸이나 아들 같은 그런 젊은이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여기서 농업 운동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 공간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희는 창의혁신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농부님들이 장을 세우고 또 경력이 단절됐던 사회적 약자라는 호칭을 듣는 그런 분들이 여기서 장을 세우면 저희는 공연으로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모집을 하고요. 여기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또 장터도 자연스럽게 구경하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팔게 되는 그런 구조로서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된 거죠. 농부님들 너무너무 착하고 열심히 사시고, 그런데 정말 내 농산물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뭐 여기가 용인입니다마는
용인에서 농사지은 거 배추, 무 똑같고요. 김포에서 농사지은 배추, 무 우리가 어떻게 도심에 살면서 그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의 배추나 무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도심에 계신 분들이 농부님들 곁으로 다가와서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짓는지, 무엇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흙을 만지고 계시는지, 그 흙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그것을 좀 보시고 느끼고 함께 경험하고 고추도 따보고 또 감자도 캐보고 이러면서 뭐 농법도 좀 배워보고 이러면서 농부님들과의 소통 속에서 한 알의 곡식도 굉장히 귀한 거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랜 세월 여기서 농부님들과 함께 했고 역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농부님들과 함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 모습들을 보고 참 여기 내려와서 많은 분들 우리 농부님들과 함께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행복한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십수년 전에 그 마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농업에 관한 관심을 가지면서 왜 아름다운 채소가 정원이 될 수 없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도심에 뭐 이렇게 텃밭도 조금씩 가꾸시고 아파트 앞에 이렇게 뭔가를 가꾸시잖아요. 예쁜 꽃 좋지만 정말 그 농산물들이 예쁜 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감자꽃이 그렇게 예쁜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고구마 꽃도 봤고요. 그리고 당근에서 피는 꽃이 정말 잔잔하게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토란잎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에 정말 화려한 꽃들 또 우리가 흔히 보던 식물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 우리 가족들이 먹는 먹거리와 섞어서 채소와 함께 꽃을 함께 가꾸면 이것도 진짜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또 감자를 심고 감자를 캐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감자를 심는 게 꼭 아까 우리 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땅에다만 심어서 그런 알감자를 얻을 수 있다? 아닙니다. 정말 뭐 조그만 상자에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 바구니에다가 심어도 좋고요. 그러면서 그게 감자 알이 생기는데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들과 함께 그 감자를 캔에서 감자 조림을 해서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 먹거리입니까? 우리 동네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저의 건강과 저희 남편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사들이신데 이 동네 분들은 전부 채소를 가꾸고 기르고 그리고 수확하시는 분들이어서 기다림의 미학도 아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 알곡 하나가 소중하다는 것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건강한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그런 욕심이 되게 많으세요. 여기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거기도 여러분 한번 구경을 와보시길 원합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황새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왜냐? 우렁이들이 엄청나게 있고요. 그러니까 농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는 황새 밥상이 되고 그 황새가 날아오면서 자연이 아름답고요. 그런 어떤 순환 과정을 보면서 지금 기후변화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정말 도시농업을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1도를 낮추면 그만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흙을 가지고 도시에서 농업을 짓는다. 지구의 환경을 1도 낮추는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도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는 이 김미화 농부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 권 선생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다고 했죠. 예, 그때 또 아주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미아 씨 말 중에 1도만 낮춰져도 진짜 환경이 많이 변화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궁금한 점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강연자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김미아 씨와 위드플랜츠 권지현 대표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네, 김미아 씨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요. 네, 이 자리에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뭐 주말에 농사 짓고요. 또 오시는 손님들 반갑게 맞이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그쵸. 많이 못해서 이 공간이 사실은 엄청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즐기는 공간인데 네. 그걸 이제 못하고 있어서 부릉부릉 엔진만 켜고 지금 이제 시동을 걸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너무나도 답답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침체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소통을 하면서 있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농사, 또 농업의 홍보대사이시네요. 네. 개그우먼이신 줄만 알았는데 농업법인도 설립도 하시고 또 운영하고 계신 카페까지 있고 또 농업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제는 또 문화재단 대표님이시라고요. 네. 안산문화재단의 대표로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가서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가보니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자신감이 처음에는 좀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서 우리 그 농부님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의 확장,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네, 제가 여기서 11년 동안 그런 문화행사를 함께 했거든요, 농부님들과.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자신감이, 농부님들 고맙습니다. 11년이면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더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도시농업을 꿈꾸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또 자신감 같은 것도 가지세요. 왜냐하면 여기 뭐 지천인 게 감자, 고구마, 또 뿌리인 채로 있는 거. 네. 어머, 열매가 달려있는 사과 어떻게 봐? 근데 막 사과가 달려있고 배가 있고 포도가 막 달려있네? 딸기는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쵸. 공간이어서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권지현 대표님은요, 도시농업부터 식물 작가 활동, 또 기업 조경, 또 가드닝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식물과 함께하는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물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고 싶은데 특히 도시에서는 식물을 쉽게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식물이 가득한 공간이나 식물로 예쁘게 연출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나 공간을 연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식물을 직접 있는 공간에 있어 봤더니 좋다 싶어서 식물을 직접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험을 위한 클래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식물을 키우셨을 때 필요했던 어떤 노하우들을 나눌 수 있는 콘텐츠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일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두 분 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웃으면서 이렇게 반겨주고 계신데요. 네, 그러면 두 분은 왜 도시농업을 선택을 하셨는지 김미아 씨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전하게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이 휴식을 취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희는 오히려 도시농업보다는 시골로 와서 보니까 도시농업의 소중함 같은 걸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좋은 먹거리가 반드시 필요한 곳은 도심인데 도심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욕구를 충족할 것인가. 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도시가 더 푸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처음은 그냥 저희 부부가 온전하게 풀과 이런 꽃들을 좋아하니까 왔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관심이 깊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도시농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쉽지만은 또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배추를 심을 때에 심는 법하고 그쵸? 감자를 심을 때, 고구마를 심을 때 심는 법이 다 다르고, 공부를 여러분들께 이제 그 학습을 시켜주시는 분 입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에 맞게 피고 지고 하는 꽃 심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농부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그런 곳이어서 또 많은 뜻깊은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권지훈 대표님은 왜 도시농업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조경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조경을 공부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년 전쯤에는 도시농업이 네. 굉장히 이슈였고 그때는 조금 더 이런 대중화가 되기 전에 학계에서 과연 이게 얼만큼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있을 때 제가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제가 도시에서 식물을 키우는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먹거리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식물을 추천할 때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때로는 이런 도시농업 같은 것들이요. 가장 쉬운 잎채소들도 화분에서 예쁘게 키울 수 있는데 그걸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정말 화분에 식물을 키우는 게 그냥 관상용 식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채소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추천을 해드리고 직접 이걸 수확해서 먹어보시는 분들이 확실히 이거의 장점을 더 많이 느끼시게 되시고 그러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러면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농부들이 만든 음식들을 더 찾아가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시농업이 그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도시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들었었어요.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은 네. 분들이 또 실천을 해주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네, 두 분 모시고 도시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또 해오고 계신데요. 그린라이프가 갖는 즐거움과 보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즐거움과 보람이 있는지 한번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수학의 기쁨도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네, 너무 좋네요. 여러분 들으셨죠? 네, 그러면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나 발전시키고 싶은 점들 있으면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래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도심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물을 가꾸는 일, 도시농업을 하는 일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해외의 사례들처럼 어떤 넓은 옥상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잘 나눠서 어떤 도시농업의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어보고 그 사람들과 여기서 어떤 농사를 배우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들로 요리도 한번 해보고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보는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권 대표님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그 안산 문화재단에 가서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그 문화 인프라가 있어요. 예술의 전당도 크고 정말 아름답고 그런데 풀이 없고 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처음 본 느낌은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이곳을 농업으로 좀 아름답게 꾸며볼 수는 없을까. 계단이 대리석으로 네. 쫙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작은 박스들을 쫙 놓고 그 흙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안산에 있는 어린이들이 또는 거기에 시민 여러분들이 청보리 하나씩을 가져오셔서 씨를 거기다 심고 함께 그것을 가꾼다?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같이 수확한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농업에 관한 보리를 심어본 어린이는 그 보리쌀 먹을 때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네,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예, 그러나 실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예,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진짜 보리를 그냥 먹는 것보다 자기가 정말 심어서 그 자라는 과정을 보고 살펴보고 관찰도 하면서 그걸 직접 먹으면 더 뜻깊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관객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관객, 질문은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이벤트를 통해서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아, 네.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아파트 베란다 텃밭에서 키워도 잘 자랄 만한 또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작물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권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잎채소. 잎채소들. 네. 잎채소들이 가장 좋고요. 사실 농사를 수확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많고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사실 햇빛이 굉장히 크게 있어야 이런 열매가 맺고 뭐 뿌리가 자라는 애들은 햇빛 직사광선을 훨씬 필요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우선 잎채소들 위주로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당연히 방울토마토나 뭐 고추 같은 것들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방울토마토, 고추, 네. 잎채소.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이요. 가을이랑 겨울에 심으면 좋은 작물은 뭐가 있나요? 라고 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도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화분에서 무? 무요. 네, 알타리무 같은 것들은 지금 심어도 맞아요. 잘 나죠. 네. 무. 그리고 글쎄 가을 겨울 부추 어떨까요? 부추도 잘 나요. 네, 부추는 계속 잘라 먹을 수 있거든요. 네네. 자르면 또 나고, 근데 안 자르면 꽃이 예뻐요. 저는 꽃이 정말 예뻐요. 네, 별꽃이라고 하는데 하얗게 너무너무 예쁜 별처럼 꽃이 막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매부추라고 산부추가 있습니다. 이파리 두꺼운 거. 그거는 보라색 꽃이 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부추하고 두매부추를 섞어서 만약에 심어 놓으신다. 그럼 막 안 잘라 먹는다. 남편을 위해서 갈아서, 애들 위해서 갈아서 잘라서 드셔도 좋지만 꽃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놔두셔도 엄청 꽃 이쁩니다.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부추나 무 같은 거는 초보자가 키워도 괜찮을까요? 엄청 잘 되죠. 그래요. 쉬워요. 예, 예. 키우기가. 무는 뭐 네네. 그냥 한 번 해서 먹는 거고, 네. 부추는 뿌리가 얘는 계속 되는 거예요. 뿌리는 계속 살아 있어서 뭐 한 몇십 년 잘라 먹어도 괜찮. 그쵸, 온도만 계속 따뜻하게 유지가 해주면. 된다면 네네. 도시농업 처음 시작할 때 막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얻고 시작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초기에 이제 시작할 때 너무 막막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검색만 해보셔도 굉장히 쉽게 네. 하실 수 있다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몇 년 전에 시작할 때는 각 지자체에서 그 텃밭 키트 같은 것들도 신청을 받아서 많이 나눠드렸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텃밭 키트를 검색만 해보셔도 굉장히 쉽게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구매해서 오는 것들이 요즘엔 또 설명서 굉장히 잘 나와 네, 있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흙 넣고 씨 뿌리면 아마 쉽게 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색으로 텃밭 키트라고 치면은 맞아요. 쉽게 키울 수 있다. 네.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좀 심화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곳을 쳐보시면 거기서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모셔가지고 농부님들과 같이 공부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여러분 발전돼서 또 시골에 조그맣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함께 하고 싶다. 흙을 내가 어떻게 가꾸는, 그 흙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럼 거기서 공부를 해보시면 네. 조금
조금 더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좋은 팁 감사하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위로가 참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식물이 있다면 약간 위로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나에게 키워보면서 조금 같이 함께 하면서 나한테 위로가 됐던 식물,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식물.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모든 식물이 여러분들 내 주변에 이런 아름다운 생명체 하나가 없는 거, 삭막한 거, 그것을 좀 경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네네. 어떤 식물을 키우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사실 어떤 수확을 할 수 있는 식물들도 분명히 위로감을 주고 어떤 관상용 가치가 있는 식물들도 굉장히 위로감을 주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말씀대로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거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계속 들여다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식물에게도 가장 중요한데, 그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가 내 마음에서 가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위안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행복감 같은 게 생겨서 식물도 좋아지고 내 마음도 좋아지는 방법이 식물을 키우세요가 아니라 키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다 보시면 좀 더 나도 모르는 새 어떤 코로나 블루도 잊게 되는 어떤 네. 위안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어쩌면 듭니다. 우리 모두 헤르만 헤세가 될지 몰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야기하는 도시농업, 또 그 초록이 주는 행복이나 가치가 엄청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무계획이 계획이다. 네, 계획대로 제가 막 이렇게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실망하거나 뭐 기뻐하거나 그런 것들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계획이 없이 그냥 일을 하다 보면 기쁘네, 이건 좀 실망스럽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그냥 느끼면서 사는 삶. 네, 그래서 하루하루 충실한 삶, 하루하루 충실하고 싶습니다. 권 대표님은?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쭉 이제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삽시다.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 행복들이 있죠. 농업 속에 행복하게 살고 계신 두 분을 보면서 도시 농업에 대한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들을 또 느껴봤는데요. 키워볼 모종들 같은 것도 꼭 저도 한번 사들고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에너지 넘치는 이야기에 이어서 2020년 시티팜 토크 콘서트의 마지막으로 담백한 목소리와 차분한 멜로디로 우리의 귀를 자연 속으로 이끌어줄 청춘 뮤지션 5분 쉼표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창밖엔 촉촉히 비가 내려오네. 내 맘은 너무 안타까워. 이젠 다시 볼 수가
네, 청춘 뮤지션 5분 쉼표 만나봤습니다. 네, 초록이 주는 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도시농업이 주는 즐거운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오늘 저도 참 행복했는데요. 도시농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도 더 에너지 있고 보다 가치 있는 삶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한 이 시티팜 토킹 콘서트가 도시농업, 도시농부에 대해서 많은 매력과 가치를 알아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